약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우, 이렇게 날씨가 더워? 그죠? 오늘 비도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전사님은 이제 비가 올 때, 비가 미리 오는 걸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도사님 머리 상태를 보면 알아요. 전도사님 머리 상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한 2배 더 꼬불꼬불하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도 어제부터 막 이상해지더니, 그죠?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오늘 뭐, 여러분, 뭐, 내일 휴일인데 어디 놀러 가나요? 전사님? 전사님 누구 만나러 가야지. 그죠? 어디 가요? 안 가요? 아이고, 어떻게, 참, 내 뭐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얘들아. 자, 학원 가겠지 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5월 달엔 전사님이 좀 특이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옆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니? 자, 물어보세요. 왜 살아? 자, 왜 사니? 물어보세요. 왜 사니?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왜 죽지 않고 살았니?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너는 사는 이유가 뭐야? 사는 목적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전도사님,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친구는,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전도사님 상담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이거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왜 안 넘어가? 자, 삶의 목적이 뭐니? 이거랑 똑같겠죠. 그죠? 너는 뭘 위해서 살아? 그죠? 여러분들 뭘 위해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질문 자체는 너무 좀 어렵고,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은? 궁금하네. 자, 근데 뭐 간단해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간 뭐 때문에 살았는지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또 마라탕 먹었겠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겠죠. 그죠? 여러분 맛있는 거 왜 먹었어요? 살려. 이거 너무 그거잖아. 맛있는 거 왜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 좋잖아요. 그래서. 자, 또 여러분도 하루 일과 중에 또 뭐 게임도 했겠죠. 시험 끝났으니까 피파 카드깡도 했겠지. 그죠? 뭐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다른 뭐 우리 뭐야 발더스 게이트, 발로란트 뭐 그런 것도 했겠지. 그죠? 막 했겠지. 그거 왜 했어요? 재밌으니까. 그죠? 재밌으니까 했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여러분? 공부했죠. 공부 왜 했어요? 하기 싫은데 왜 했어요? 하라 해서. 근데 왜 하라 해서 했죠? 미래를 위해서. 야, 유리처럼 사세요. 자, 미래를 위해서. 그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막 학원을 가기 싫은데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학원 갔어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학원을 왜 갔어요? 학원 안 가면 학원에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안 가요. 전화 가잖아.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보다 그냥 부모님한테 숙이고 말 잘 들어서 학원 가는 게 훨씬 나요, 안 나요? 그게 더 행복하잖아. 그래서 학원 갔지. 자, 또 여러분들 인스타하고 친구랑 DM하고 카톡하고 왜 했어요? 재밌으니까 친구랑 이제 일상 토크도 하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기 있는 전도사님부터 여러분까지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요? 물어보면 행복하려고 살죠. 뭐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대답해요. 행복하려고 마라탕 먹고, 행복하려고 찹쌀탕수육 먹었고, 행복하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사귀고, 행복하려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이제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정할 때, 내가 뭘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지? 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오늘 학원에 가기 싫은데 학원에 가야지. 왜 학원에 가야 되지? 학원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내가 엄마 말을 듣고 학원에 억지로 가는 게 나를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학원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짠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왔어요. 여러분 심근경색 뭔지 알아요?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심장에 이 혈관이 이제 딱 굳어져가지고 이제 막혀서 어르신들 이렇게 딱 길 걸어가다가 막 계속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여러분들 앞에서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거 뭐라 그래? 그거 해야지. 그래서 이 뭐야 이거 뭐라 그래? CPR 심폐소생술 해야지. 그래서 할아버지 막 했어. 막 할아버지 안 돼. 살아야 돼. 막 갈비뼈 다 부러뜨렸어. 그래서 할아버지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학생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내 생명의 은인이네. 가지고 막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학생, 내가 사실은 이 현대백화점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백화점 사장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학생 그러면 내가 뭐 학생한테 뭐 이렇게 현금으로 주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딱 1시간 줄 테니까 현대백화점 들어가가지고 사고 싶은 거를 싹 쓸어. 돈 안 내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갈래? 뭐부터 할래? 백화점 가가지고 너무 소박하네. 아디다스. 중1의 순수함이에요 이게. 물욕이 없잖아. 자, 또 명품관 달려가야지. 명품관 달려가지고 막 싹쓸이하고 막 애플샵 가지고 막 다 막 주워 담아가지고 막 또 뭐야? 또 비싼 거 뭐 있어? 또 하여튼 비싼 건 다 찾아서 챙겨요, 안 챙겨요? 챙기죠. 지금 막 난리 났어. 그죠? 자, 맞아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막 상상만 해도 어때요? 막 행복하잖아, 그죠? 막 미치겠네 이래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내가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해요. 이거 나는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없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하는 거 가지면 사람은 행복해요. 왜죠? 가졌을 때 만족감도 있고 안정감도 따라오고 또 내 오감이 막 만족도 되고 막 인스타 스토리에 막 자랑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하면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원하는 거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그죠? 탁 돼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꿈을 이뤘을 때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막 일에 몰두시켜주고 여러분 그렇게 막 벌이가 좋지 않은데도 그렇게 막 돈을 못 버는데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뭐 소방관 분들이라든가 경찰관 분들 이런 거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내 죽더라도 살려야겠다. 이런 걸로 사시잖아요. 꿈 자체를 우리가 이루고 꿈을 통해서 살아가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죠. 자, 또 언제 우리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행복을 잘 모르나? 자, 이건 너무 당연하지. 사랑이지, 사랑. 원하는 사람과 이제 러브 할 때. 자, 알잖아요. 우리 썸만 타도 막 이 간질간질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 다 모른다는 눈빛이야, 이거. 자, 사랑할 때. 그죠?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이런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들 간의 우정도 해당이 되겠죠.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복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 가졌을 때 소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꿈 이뤘을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할 때. 이게 우리의 행복의 공식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대. 그죠?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배우 최진실 씨라는 분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기억을 못 하시려 90년대 최고의 2000년대까지도.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90년대 배우 중에 진짜 탑이었어, 탑. 그 연기력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뭐죠 그 제목이? 장밋빛 인생. 우리 기억나시는 선생님 계실 거예요.
진짜 전사님 이렇게 연기를 소름 돋게 잘하는 사람 처음. 그래서 이분이 막 암에 걸린 아줌마 역할로 나오는데 막 눈물. 전사님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본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진짜.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진짜 뭐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어요. 명예도 있었고 배우라는 꿈도 이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명성도 있었고 돈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자, 그런데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악플이 자꾸 있었어요. 루머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되셨는데, 자, 분명히 이분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행복을 완성할 수 있으셨나요?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걸 이뤘지만, 자, 또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완성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이병헌 씨, 그죠? 그죠? 연기는 뭐 타고나셨잖아요. 이분도 언젠가 인터뷰에서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저렇게 돈 많고 잘생기고 심지어 부인이 누구예요? 이민정 씨인가? 그죠? 맞죠? 얼마나 그 이쁜 부인도 계시고, 돈도 막 최고 잘 벌고. 그런데 우울증이 있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우울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게임 잘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넥슨 알아요, 여러분? 넥슨? 넥슨이라고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자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재산이? 15조. 자, 로또 당첨 한 번 하는데 우리 얼마일까요? 15억이에요. 로또 당첨을 10,000번 하면 이분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15조래, 15조. 게임 회사 차리셔가지고 성공했지 진짜.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스스로 목숨 끊으셨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행복의 공식을 완성했잖아. 다 가졌잖아. 15조면 뭐 진짜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억씩 써도. 그런데 뭐 우울증이 있으셨는지 어쩌셨는지 스스로 이렇게 안타깝게 되셨어요.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진짜 행복할 것만 같은데도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늘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학교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또 부모님들에게서도 심지어 부모님들 늘 이렇게 말하잖아. 엄마 나 왜 공부해야 돼? 야, 너 공부하면은 나중에 대학 가서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나중에 너 지금 공부를 해야 나중에 돈 잘 벌어가지고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 돈 잘 벌었잖아요. 앞에 계신 분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진짜 많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아닌데 안 행복한데 라고 말하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은 약간 모래성 같은 거예요. 이런 바다에 모래성을 이렇게 쌓으면 파도가 한 번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모래성 쌓을 때는 너무 좋아. 이게 뭐 다 완성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파도 한 번 더 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았을 때 행복보다 무너졌을 때의 절망이 너무 커. 그리고 그 손실을 메꾸려면은 너무나 이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거 좀 볼까요? 자, 국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0대 여성 지하철 역무원이 저녁 시간에 순찰을 하러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따라 들어온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치밀한 스토킹 보복 범죄였는데요. 피해자가 살해당한 화장실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참 아이러니하죠. 서주희 기자가 사건의 전말 전해드립니다. 순찰차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7분 뒤 경찰이 노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을 차에 태웁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전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쯤. 전 씨는 순찰을 위해 역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영무원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영무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화장실로 따라가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칼로 이렇게 찔러서 살해했어요. 자, 이게 뭐 예측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예측이 안 되지. 뭐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됐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죠? 이런 잔혹한 일이 실제로 신당역, 그러니까 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역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평소 많이 다니는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오늘 낮에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마주오던 남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골목 안쪽으로 달려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넘어지는가 하면 흉기를 등 뒤에 숨기고 걷다 또다시 마주오던 사람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골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는 대로 다 흉기로 휘두른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죠? 뭐 원한을 산 것도 아니고 원한 사도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뭔가 모르는 분노 때문에 사람을 그냥 보면 다 찌르는 거예요. 자, 전사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대구에 어떤 살고 있는 초등학교도 안 되는 6살짜리 아이였는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하늘에서 물 같은 게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다 맞았어요. 근데 그게 황산이었던 거예요. 황산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황산. 황산이 산이잖아요. 산성. 엄청 강력한 산성이어서 이게 피부에 닿으면 다 녹아요. 피부가. 흘러내려 피부가. 그래서 이 아이가 40일 동안 토병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황산이란 걸 모르지. 6살인데 뜨거운 물에 맞아서 아픈 걸로만 알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아이도 그 전까지는 얼마나 친구들이랑 놀고 행복했겠어요? 집에 가다가 정말 이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어요. 범인은 아직까지도 못 잡았고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그 황산에 맞아서 범인도 잡지 못한 채 안타깝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전사에 말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없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엔 나쁜 X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하자면 나쁜 X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정해서 오늘은 점심때 마라탕 먹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방 가서 PC방 가고 저녁에는 코너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길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행복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X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은 지금 이걸 종교적인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한테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에는 나쁜 X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가족의 행복, 나의 행복 다 가져가. 자, 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협, 그죠? 우리 여기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여성분 지나가는데 뒤에서 돌려차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제 끌고 가지고 이제 성폭행 시도해가지고 이분 얼마 전에 뭐 몇 년 이렇게 실형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사기를 쳐요. 그죠? 전세 사기. 여러분 이제 막 자취방 같은 거 이런 게 구하면은 막 사람들이 돈 갖고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 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 돈을 그냥 사기 쳐가지고. 어떤 사람 전 재산을 그냥 다 날아가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진짜 이 전세 사기 진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집 살 때도 그냥 하늘에 맡겨야 돼. 이게 뭐야? 자, 또 사람들의 정서, 그죠? 따돌림, 왕따,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악하게 굴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전사님은
사람들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악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나요? 빅뱅의 이제 승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빅뱅 그룹, 옛날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뉴진스보다 더 잘 나가는 이제 국내 원탑 그룹이었는데, 이제 뭐 어디 클럽을 차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뭐 성착취를 막 하고 뭐 마약 뭐 이런 거 막 일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려 버렸죠. 자, 또 요즘 이제 청소년 친구들 마약하는 게 자꾸 비상이래요. 점점 이제 마약하는 게 막 청소년 친구 사이에서 늘어나서 마약에 이제 잘못 손을 대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악함도 있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나도 나쁜 게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선해요, 악해요? 여러분은 착해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죠. 저는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투명인간이 돼요. 자, 투명인간이 돼. 자, 어떤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투명인간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찾을 수 없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초 주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투명인간이 되면 하고 싶은 거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묻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지나가는 그 수많은 것들. 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의 본 모습이고, 전도사님의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이고, 우리 친구들 진짜 모습. 왜 그러냐면 이 투명인간이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투명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짜증나게 하면 한 대 줘 패고 싶어도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못 패잖아요. 근데 시선이 자유롭잖아요. 그럼 내가 화나게 하면 그냥 패도 돼. 패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투명인간이 되면은 법적인 책임도 피해가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나한테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투명인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악함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미워하는 게 쉽죠. 사랑하는 거는 진짜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는 딱 한 가지만이면 돼요. 아니, 조건도 없어도 돼. 그냥 옆에 있는데 그냥 짜증나. 내 기분이 짜증나. 꼴 보기 싫네. 이런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죠. 자, 또 뒷칭찬이 쉬워요, 뒷담화가 쉬워요? DM 할 때 남 칭찬하는 게 쉬워요, 뒷담화 까는 게 쉬워요? 뒷담화가 훨씬 쉽잖아요. 또 축하가 쉬울까, 위로가 쉬울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을 위로할 때 이런 감정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진짜 슬픈 일이 생겼어. 근데 위로를 하는데 뭔가 그 위로, 괜찮아 그래 하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에 살짝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봤어요? 이런 감정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위로하면서 나는 그 상태가 이 친구에 비해서 나은 상태니까 뭔가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약간 비열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악함을 제어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 나의 악함을 제어를 못해, 컨트롤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막 짜증 날 때마다 두들 패고 막 인터넷 검색 기록, 내가 지난주에부터 해가지고 내 일생일대 검색 기록부터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본 야동 기록까지 해가지고 막 쫙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죠. 그죠? 나의 악함을 제어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을 평생 참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전사님은 타인의 악함도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악함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어서 내 행복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먹었어요.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부모님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행복할 수 없다고 전사님 생각합니다. 죽음은 사랑을 다 찢어놔요. 사랑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종플루라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때 뭐 막 태어나기 시작할 시점인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거였어요. 전사님 어릴 때도 그게 막 돌았거든. 코로나 비슷한 게. 그래서 막 다 예방 접종 막 시키고 막 마스크 쓰게 하고 그랬었어요. 한번. 그런데 탤런트 중에 우리 이광기 씨라고 있었어요. 되게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배우셨는데 막 이제 TV 프로그램에 아들 딸이랑 같이 출연도 해가지고 막 재밌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 지금은 이제 뭐 언론사들이 그렇지 않은데 이때는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막 쳐들어가지고 막 셔터 막 누르면서 다다닥 하면서 사진 영상 막 다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광기 씨가 이제 유골함 이제 자기 아들의 이제 유골함을 이제 들고 막 오열을 하면서 우리 아들 춥지, 우리 아들 춥지, 아빠가 안아줄게 이러면서 막 오열하는 그런 영상이 막 이렇게 돌고 그랬었는데 죽음은 그래서 내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결국에는 갈라놓게 하는 게 죽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죽음으로 이별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허무하겠죠.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계획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내일 뭐 내가 일주일 뒤에 나 우리 뭐 2주 뒤에 봄나들이 가는데 신난다. 뭐 계획 세워야지. 이날 옷 뭐 입어야지. 따닥. 근데 내가 내일 죽는다면 죽음은 내 계획을 기다려주거나 신경 쓰지 않죠. 또 그럼 나는 이렇게 먼지처럼 소멸돼서 어딘가로 사라지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사후 세계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없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도 역사 중에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도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증명이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소유, 꿈 그리고 사랑하는 거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도 나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은 우리 사랑과 행복을 다 찢어놔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사님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음도 세상의 나쁜 사람들도 그리고 나의 나쁨도 이겨서 우리가 결국에 행복할 수 있을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이 전도사님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없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자, 대신에 오늘 설교를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천천히 봐도 됩니다. 전도사님이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내 행복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쫄대 화일 이렇게 다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다 나눠줬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천천히 그 하루에 다 하지 말고 천천히 집에 가서 답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갖고 와서 전도사님의 답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